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많이 성장하고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만 하더라도 기술에 대한 집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다가서다 보니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그 효과, 네트워크 이펙트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POC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성과 없이 그냥 없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럴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이제 두 가지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즘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아이덴티티 관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이제 좀 익명의 사용자랑 허가받은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들은 조금은 좀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자산에 대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에 거의 집중, 포커스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나 하나의 일부의 자산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보들 또는 중요한 서류, 다큐멘트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뭐 돼지고기 컨테이너, 차량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본다라고 하면 모든 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또는 밸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모든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합의 메커니즘인데요. 이 블록체인을 이제 신뢰 있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익명의 사용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를 열심히 투자를 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서 합의의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비즈니스들은 서로 다 틀리다라는 거죠. 요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동산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매도자랑 매수자랑 공인중개사랑 모여서 거래에 대한 엔돌스먼트, 사인을 하면 끝나겠죠. 이런 것처럼 거래들마다 서로 다른 리퀘어먼트가 있다 보니까 합의하는 과정들이 서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을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면서 2015년도부터 이제 이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한 한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블록체인 하면 제가 이제 쉬운 용어는 뺐는데 5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우선은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협업 또는 다른 크로스 브랜드 인더스트리의 참여자들과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러 참여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되지만 아이덴티티 관련된 중요한 정보라든가 또는 자동차, 뭐 돼지고기, 뭐 이런 유형의 자산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 자산을 가지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물물교환 거래잖아요. 근데 이런 거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가서 제가 이제 돼지고기를 100g을 사는데 시장의 룰이 10,000원을 줘야지 거래가 성사된대요. 그럼 제가 10원을 가지고 거래를 성사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영역들을 디지털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스마트 컨트랙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다라는 거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디지털 프로그램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5가지 컨셉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모든 블록체인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뭐냐?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이 곧 블록체인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CP라고 하는 기업어음을 이제 발행을 하고 매출하고 자금을 정산을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문제들은 서로 다르게 관리를 하거나 페이퍼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사기도 발생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여기 5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산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CP라고 하는 기업어음 페이퍼 있죠. 어음. 그리고 그 어음에 쓰여 있는 금액. 그게 이제 실질적인 하나의 자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이겠죠. 어떤 조건에 언제 이제 만기가 돌아오게 되고 자금 조달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문구들이 있는 계약이 있겠죠. 언제 발행하고 매출이 일어나고 자금 정산이 하고 이러한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래는 뭐냐? 발행하는 거 또는 자금 조달하는 거, 매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인터넷상에 있는 컴퓨터 토폴로지 같은 영역이 다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제 참여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발행 기업이라든가 매수 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토큰과 관련된 영역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 영역들에 대해 포커스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속에서도 토큰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토큰이 스테이블 토큰이다라고 해서 기존의 암호화폐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프라이빗 디지털 커런시예요. 이 스테이블 토큰은 뭐냐? 실제적인 실물 화폐, 실물 자산이랑 1대1로 매핑시켜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발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중에 25%를 한국은행에 수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은행이 뱅크런이 발생됐을 때 예금자 보호를 일정 부분 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영역만큼 여기서도 현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기존의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화폐로서 가치를 못 가지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틸리티 토큰이 있어요. 뭐냐면 캐나다 같은 데는 이제 가정집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요. 그럼 에너지가 생산이 되겠죠. 근데 그 집주인이 뭐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든가 뭐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잉여 에너지를 버린다라고 하면 아깝겠죠. 그래서 그 잉여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가정집이나 회사에 또는 공급을 해주고 그 가정집에는 에너지 코인이 쌓여요. 그 에너지 코인을 가지고 뭐하냐? 그 지역사에 뭐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도 쓸 수 있는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연결된 토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내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해서 유가증권 또는 증권 같은 것들을 디지털로 이제 바꿔서 뭐 결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토큰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더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영역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영역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앞에서도 말했겠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아이덴티티 세계들도 너무 변화하고 있어요. 기존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가 만약에 은행에 가서 뭔가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한다라고 하면 저의 주민등록증부터 모든 서류에 사인한 정보들을 모든 걸 다 은행에 맡겨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해커나 내부 직원들이 그 개인정보를 유출을 하게 되면 저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단계 이제 발전되는 모델이 요즘 얘기하는 이제 오픈 API. 즉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댓글을 달 때 반드시 네이버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트위터나 구글이나 서드 파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그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인증받은 효력에 대한 대가로 모든 거래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페더레이션 모델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델들은 어디냐? 유저 센트릭 모델부터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은행에 한 6개 은행을 거래를 하는데요. 매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습니다. 근데 너무 귀찮아요. 뭐냐면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서 나머지 거래하는 5개 은행에 대해서 타행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은행들은 뭘 하냐면 여러분들의 신원 아이덴티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전하게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게 되면 나머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 없이도 바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유저 센트릭 모델인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은행 컨소시엄 내에서는 이 인증서로 다 돼요. 근데 또 다른 보험사, 통신사, 뭐 유통 이런 게 계속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다른 인증서를 계속 발급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인 DID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내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노출을 시키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되고 있다. 즉 여러분들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하지만 전 국가가 여권, 페이퍼 여권 대신 모바일 폰으로 전자 여권을 발급을 받는 순간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되는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영역들도 이러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2월 달에 이제 포브스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50개를 이제 놓고 봤더니 대부분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은 금융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리테일,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쪽이라든가 아니면 신원 인증과 관련된 영역들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의 트렌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보게 되면 뭐 금융부터 에너지, 유통, 다양한 산업별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역들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기업에 이제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이 기업 등록을 하려고 하면 페이퍼 작성들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리 하는 거죠. 아이덴티티 같은 영역들은 이제 블록체인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은행 같은 데는 이제 금융 파이낸스 그러니까 기존의 유통망 구조에 서플라이 체인에 금융을 넣어서 새로운 프로세스로 만들면서 효율화시키는 영역들로도 이제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뱅크 개런티라고 해서 배에 그러니까 물품을 실어서 이제 어딘가 도착을 했는데 서류가 아직 도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은행들이 그거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이제 개런티를 하면서 그 물품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한 영역들이 이제 개런티하는 업무들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페이퍼 중심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 또는 중복적인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하게 되면 그러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일들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영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식품을 추적을 한다든가, 물품을 추적을 한다든가, 의약품을 추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파일럿이나 영역들이 이제 훨씬 더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고,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도 이제 너무 많은 영역들이 이제 변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유즈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글로벌리 이제 돌아가고 있는 운영적인 네트워크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푸드 트러스터 즉 식품을 추적을 하는 영역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골든 스테이트 푸드라고 하는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패티죠. 소고기 패티. 이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맨 처음에는 냉동식품을 제공을 했어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은 70일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제조해서 트럭 회사를 통해서 유통시키고 햄버거 프랜차이즈에 가서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할 때까지게 신선육으로 바꿔요. 그럼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냐? 14일이면 끝납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지 폐기물, 식품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 소고기 패티가 이동되고 콜드체인을 통해서 온도가 관리되고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프랜차이즈에서 먹고 있는지에 대한 재고 관리들이 하나의 싱글뷰로 가시성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대로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미주, 다른 모든 국가에서 이런 수산물이든 식품이든 다양한 영역들을 추적하는 영역들을 빠르게 변화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헬스 쪽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헬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엑스레이 MRI 같은 걸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병원이 저를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또 상급 병원을 가래요. 그럼 상급 병원 가면 또 찍잖아요. 환자들한테는 이중 부담이잖아요. 이러한 개인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 많이 쓰시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저의 헬스 데이터가 규칙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이런 규칙적인 데이터랑 병원에 있는 불규칙적인 데이터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훨씬 더 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에비던스가 더 쌓일 수 있겠죠. 이러한 영역들로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하나는 아웃컴 베이스드 페이먼트 모델이다라고 해서 그냥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바로 결제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나서 저의 몸 상태가 호전되는지 상태를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호전이 되게 되면 그때서야 병원이나 의사한테 페이먼트가 이제 일어나는 영역들이 이제 이런 헬스 유틸리티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생태계의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에 오게 되면 트레이드 렌즈 같은 게 있습니다. 위다 트레이드. 위다 트레이드는 금융 공동망의 네트워크인데 뭘 하는 거냐면 구매자, 판매자가 있으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어떤 물품을 사고 돈을 전송을 하게 되면 거래는 끝나겠죠. 근데 구매자 입장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파이낸싱 업무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60일짜리 어음을 끊어서 나중에 이제 갚게 되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너무 페이퍼 중심이에요. 중복된 데이터를 쓰는 영역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공인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위다 트레이드라고 하는 유럽의 각 은행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했더니 또 하나 서비스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구매자, 판매자들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맥주를 생산을 하는데 어떤 유럽 지역에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소규모 상공인들은. 그럴 때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을 해줄 뿐만 아니라 파이낸싱 업무를 통해서 은행들은 수수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들이 빠르게 변화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변화 발전하고 있고 호주로 오게 되면 이제 라이공 같은 은행들이 참여하는 뱅크 개런티, 아까 말씀드린 개런티를 하면서 기존의 페이퍼 중심에 있는 걸 디지털화 시키면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영역들도 매우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IBM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들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드 렌즈라고 하는 물류무역 플랫폼이 있어요. 이 트레이드 렌즈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케냐에서 네덜란드로 이제 아보카도 한화를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보카도를 생산하는 농장부터 실제적으로 소비자들까지 들어갈 때 최소 20개 이상의 참여자가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200개 이상의 서류 또는 정보를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영역들이 페이퍼 중심이나 중복된 서류 또는 서류를 잃어버린다든가 이러면 이 프로세스가 처리가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에 있는 아보카도가 어떻게 실시간 이동되고 있는 경로까지 실시간 추적을 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기존의 프로세스들을 효율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장 많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생태계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푸드 트러스트와 관련돼서는 뭐 커피라든가 아니면 돼지고기를 추적을 한다든가 또는 망고를 추적을 한다든가 다양한 식품들을 추적을 하는 영역들이 글로벌에 있는 리테일 기업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면서 새로운 식품들을 현재 막 푸드 트러스트에 온보딩을 시켜서 이제 리콜이라든가 이제 역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훨씬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다트레이드가 이제 유럽에 있는 각 은행들이 소규모 상공인들을 위한 물류무역, 금융무역의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변화 발전하는 영역들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제가 재미있는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블록체인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토큰 영역들도 있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토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제 플라스틱 뱅크는 뭘 하냐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해양으로 오염되는 플라스틱이 1년에 한 800만 톤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뱅크는 중미에 있는 IT 국가의 서민들이 플라스틱을, 해양에 오염되는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오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맨 처음에는 현금을 줬었어요. 근데 현금을 주니까 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이제 잃어버리는 도난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프레임을 다 보니까 60% 이상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토큰으로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 토큰을 가지고 교육세나 보험료 또는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영역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변화 발전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작년에 발리에 가봤는데 발리 바닷가에 너무 폐플라스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이 플라스틱 뱅크가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진출을 해서 그러한 영역들, 환경의 오염을 막기 위한 영역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되는 영역들도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들을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역들에 블록체인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전기 자동차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배터리입니다. 근데 배터리에 쓰이는 주 원료 중에 하나가 민주 콩고 공화국에서 나오는 코발트예요. 근데 그 코발트를 채굴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저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의 노동력을 너무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의 감사들이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하냐면 윤리적으로 채굴된 코발트가 실제적으로 뭐 배터리를 만들고 그게 이제 전기 자동차로 만들 때까지의 모든 유통 과정들을 투명하게 하면서 기업들도 윤리적으로 채굴된 코발트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화 발전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블록체인으로 가는 것들은 정말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구나. 결국 사회에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태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잘 만들까? 그게 가장 큰 퀘스천이겠죠. 그냥 무턱대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에 포커스하는 것 첫 번째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블록체인으로서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 속에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공유를 할 건데 또는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참여자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세스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들이 발견이 될 수 있는지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인 시장의 마켓 사이즈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생태계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변경 또는 변화 발전 또는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만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밸류 트리로 만들어져서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또는 3년간의 ROI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핏 쉐어링 이런 모델들이 나야만이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블록체인으로 가야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덜 실패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블록체인 좋다라고 하니까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공유를 해서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프로핏 쉐어링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 생태계를 위한 영역들에 대한 비즈니스 가치는 생태계다. 그럼 이런 생태계는 뭐가 중요한데 블록체인은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참여자들이 뭔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비즈니스 모델들을 쉐어를 해야 되겠죠. 그 속에서 뭔가 프로핏들이 나오게 되면 쉐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 업체들이 서로 참여하면서 그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겠죠. 기존에는 어떤가요? 경쟁하는 체제다 보니까 모이더라도 내가 그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리더할래 이러는 순간 컨센서스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우리나라를 지켜보면 작년 올해 초까지의 가정은 그러한 네트워크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해나가는 시기다 보니까 좀 블록체인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많이 확장되지는 못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러한 영역들이 좀 커지면서 내년, 내후년 점점 더 많은 고민들과 함께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 모델이 중요해요. 운영 모델. 어떻게 운영할 건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잘못됐으면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걸 혼자 변경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거버넌스 보드에 의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역들을 자동적으로 거버넌스 한다? 쉽지 않습니다. AI가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손이 엄청 가요. 결국은 이런 거버넌스 모델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될지 몰라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죠. 같이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결국은 표준, 호환성. 그냥 내 네트워크만 만들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향후의 미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 간에 연동이 되면서 새로운 시너지 모델들이 변화 발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혼자만의 독점적인 기술 다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표준과 호환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성공할 접근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에 블록체인의 시작은 이제 내부, 기업 내부의 효율화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영역들을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효율화시키는 내부에 있는 또는 산업 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좀 더 효율화시켜야 되겠죠.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이에요. 오픈 마인드로 오픈 테크놀로지, 오픈 거버넌스 이런 오픈된 산업 환경 속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받아들일 준비 또는 협업할 준비들이 이제 첫 번째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두 번째는 블록체인은 축구와 같은 스포츠예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가 같이 못하면 다 같이 끝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협업, 신뢰 이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표준, 거버넌스 이런 영역들이 이제 너무 중요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뭐 10명의 참여자들이 모여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또는 생태계를 오픈을 시켰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서비스를 오픈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3명이 또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고 싶은 거예요. 10명 중에. 근데 만약에 3명이 거래하는 서비스가 나머지 7명한테도 공유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리 해시 암호화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데이터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 공유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영역들, 이런 프라이버시들을 어떻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트레이드 렌즈 같은 경우도 물론 무역 플랫폼이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주도는 이제 그 해운 1위 업체가 이제 주도를 했었어요. 근데 2위, 3위, 4위, 5위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뭘까요?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프라이버시. 정말 이게 나의 데이터가 다른 업체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그런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서 그러한 영역들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발전이 될까라고 보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모델, 초연결 서비스로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멕시코로부터 이제 망고 하나를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멕시코예요. 멕시코에 있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푸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트래킹이 되겠죠. 근데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물류. 그럼 물류와 관련된 트레이드 렌즈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연동이 되면 트래킹이 계속 되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물품을 받으면 자금 결제도 해야 되겠죠. 정산을. 그럼 페이먼트도 이제 또 일어나는, 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들이 결국은 블록체인의 미래고, 이런 생태계들 속에서 신뢰 있는 거래가 일어나고 생태계들을 연동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조되는 것들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가는 헤게모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태계들 간에 연동이 되면서 발전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전될 거냐, 기간의 산업 생태계들은 결국은 기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DID 또는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 같은 기반 인프라는 당연히 모든 서비스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인프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산업별로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이게 서로 연동이 되고 쉽게 인티그레이션 되고 호환이 되면서 새로운 세컨더리 마켓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을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영역들까지 미래는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뭘까요? 물건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상품들이 이동이 되죠. 그럼 상품이 이동될 때마다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밸류예요. 가치.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창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쌓인 데이터, 신뢰된 데이터를 가지고 AI 기술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이런 실물의 데이터는 센서나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을 시키면서 결국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블록체인은 슈퍼하이웨이예요. 초고속 슈퍼하이웨이. 뭐 아이덴티티, 다양한 자산, 디지털 자산들을 트래킹하는 네트워크들, 또는 뭐 토큰 중심의 뭔가 디지털 교환 거래소 같은 영역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동이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차세대 인터넷으로 간다라는 것들이 이러한 영역들을 통해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인터넷이 정보를 공유를 했지만 블록체인은 이런 생태계들을 통해서 거래를 신뢰 있게 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들과
호환, 연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블록체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